안녕하세요. 권정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월 달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3일 남았나요? 오늘 28일이니까 3일 남았네요. 이제 3일 지나면 2월 달로 들어갑니다. 세월은 말없이 달려가는데 우리나라 이 국회 정치권들은 맨날 투쟁만 하고 맨날 남의 당은 탓만 하고 그저 내 당은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나라 정치 참 정말 과거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중일, 한일중, 요즘에 한일중,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일중 이렇게 정상회담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전에는 중국을 먼저 했잖아요. 한중일.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그 네이버 거기에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잘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기시다 일본 그 총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시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본과 한국이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일본과 완전히 망그러졌었잖아요. 그냥 뭐 일본 그냥 뭐 친일이다 뭐다 하고 뭐 조국이는 무슨 죽창가를 부르고 말이죠. 뭐 막 그러는데 일본과는 그때는 아주 외교가 완전히 스톱이 됐잖아요. 아주. 근데 지금 많이 복원됐어요. 이번에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의 리커창 그 총리하고 회담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한 과감하게 말했어요. 북핵이 주변 동북 아시아 국가에 이득이 된다.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커창 그 중국 총리도 뭐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주변국의 안정을 위해서 뭐 잘 이루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얼버무리 나갔어요. 뭐 중국이야 뭐 가전 개편 아닙니까? 중국이야 뭐 북한이 여하튼지 자기네 위성 나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요한 게요. 중국에 있는 탈북자 그 마구잡이 북송 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중국 정부가 유도리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 탈북자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중국 정부에서 뭐 마구잡이 강제 북송시키는 것이 아니고 좀 유연한 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사실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인 무슨 높은 큰 산이고 한국은 무슨 작은 언덕이고 말이야. 그렇게 굴종하는 그런 외교. 그러니까 중국 가서 그 기자들이 중국 갔을 적에 얻어 터지고 그래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서 혼밥하고 그 댕긴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당시에 문통 때는 그 외교는 빵점이죠. 중국 가가지고 혼밥이 나오고 말이죠.
기자들이 대통령과 같이 갔는데 거기서 중국 공안들한테 어디 터지고 말이에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요, 참 꼴도 아니에요. 꼴도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이 말이죠, 그냥 뭐 문통 보고 삶은 대가 소대가리가 뭐 앙천 대선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야 젊은 놈이 말 한마디 말 조심해 이렇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강하게 말이야 어필도 못하고 해수부 공무원 그걸 가는 건 그냥 쏴주는 것도 나 몰라라 그래가지고 뭐 월북자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참 그래 정말. 그래도 지금 뭐 양산에서 뭐 그렇게 중대한 그 인물이라고 경호원이 65명이기 때문이요. 나는 그 얘기를 전에 듣고요. 야 얼마나 살라고 그러나 얼마나 죄가 많아서 그러나 65명의 경호원이래. 그 주변 집 주변은 다 경호원들이 깔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살아? 왜 살아? 그저 대통령이 끝나면 그냥 그 자기 신변 보는 사람 몇 명이 있는 걸 모르죠. 우리나라 같은 데는 간첩이 넘어오고 뭐 그렇게 하는 나라가 남북이 대체한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의 경험이 있는 걸 모르겠습니다. 뭐 문통 같은 사람은 이북에 그냥 절절매고 일북에 뭐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북에서 뭐 간첩들이 넘어와서 뭐 문재인 뭐 어떤 해코자 하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재인 같은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거기 항상 갈 일도 없고 뭐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국가와 민족을 잘하는 사람들만 그분들만 칩니다. 오늘 뭐 최상병 특검 그 투표를 하는데 뭐 여당의 의원들이 몇 명이 찬성을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서 누구누군지는 내일 다음 방송 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역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론을 결정한 걸 갖다 위배한 사람은 당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출당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제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신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등 많이 돌릴 겁니다. 저도 당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했으면 합니다. 난 대통령이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나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니까요. 오늘 본 방송은요, 여러분들 이해찬 아시죠? 민주당의 이해찬 전 의원, 이해찬 뭐 해골바가지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이해찬이 나이도 거의 80대 가죠. 이해찬이가요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에 가서 강의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꺼냈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늙으려면 곱게 늙으라 그랬고 죽으려면 곱게 죽으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고 무슨 정치에 그냥 거기서 얹혀가지고 룰라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제 늙음하게 좀 어른다워야지. 초선 당선인들한테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윤석열 탄핵이나 주장을 하고 그걸 갖다가 강의라고 그걸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걸 지시하는 겁니까? 얘래 이 고얀 사람 같은 사람이 참말로 저런 정치인들 저런 그리고 저렇게 좌파에 있는 우리나라 선생들 교수들 그리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멍청인 사람들 잡아서 다 저 이북에 있는 정치범 수용사 거기에 있다는데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 도대체가 말이죠. 이 초선 의원들이 있으면 내가 국회의원 해보니까 이렇게 이게 잘못하고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국가와 민족,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야 된다. 맨날 정식으로 집회만 하고 시위만 해서 시간만 보내면 안 된다. 나를 닮지 말아라. 초선 당선인들 국회에 처음 이제 배지 달고 들어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가르쳐야지. 그래야 선배답고 어른다운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탄핵 해봐, 한번 해봐. 인간들아 해봐. 그 가당치도 않은 얘기 말이야. 뭘 탄핵할 일이 있어도 탄핵을 해 뭐야. 예? 박근혜 대통령 그냥 그 국민 새누리당에 있던 62명들이 그 민주당하고 찬성해 가지고 탄핵해서 재미 봤지. 문재인이 갖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또 이제 탄핵 꺼낸다. 탄핵해 보라니까. 이번에는 탄핵하고 모으면 우리 보수 측에 있는 나이 드시고 우리 지긋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 두고 보라니까. 탄핵 그런 거 안 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할 게 뭐가 있나. 솔직히 탄핵하려면 문재인을 탄핵하고, 예? 탄핵하려면 이재명을 탄핵해야지. 방탄이 나오고 말재준을 하고, 예? 법원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재판하는데 아주 개망신당했더만.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밥만 먹는다고 인간이요?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아이고 이해찬 아유 참말로. 이해찬 여러분들 한번 얼굴 보기 싫죠? 얼굴 보여줄까요? 이해찬 아주 초선 의원들한테 할 말이 없어서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하도 무도한 인연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끌어내려 봐 인간아. 이런 정신 빠진 인간들. 이번에는 당하지 않아요. 박근혜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물쭈물하다가 다 당한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뭐를 무도하게 했어. 뭐가 죄 있는 사람들 갖다가 조사하는 건 검찰이 하는 건 검찰이 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범죄 의혹을 가져 그러면 왜? 나 좀 빨리 끌어내려 한다. 꼴값 떨어네 정말. 아유 모는 목길이 모인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3년은 길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남았단 말이에요. 3년 남았잖아요. 근데 3년은 길다는 국민 요구가 많다며. 어떤 국민이 요구 많으냐? 예? 빨간이들, 예? 뭐 개딸들인가 뭔가 그 사람들 국민 같은. 그게 국민이냐 그게. 한번 끌어내려봐. 한번 시작을 해보라니까. 에이구 나 인간들이라고 이제 참말로 괴물같이 생겨가지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주문했다. 진짜 초선들한테 가리키는 것도 잘 가리키는구만. 예? 대여 투쟁을 주문해. 맨날 싸움이라고 투쟁이라 해라. 이북이 좋아하는 것만 해라. 그런 뜻이야 뭐요. 투쟁만 해라. 이른바 민주당 상황으로 불리는 상황 같은 사람이 호소고 있네. 이 상임 고문이 정치 신인인 초선 당선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윤 정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점점 노골화하고 있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서 탄핵하려면 해보라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쉽게 안 당합니다. 전국에 있는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가슴에다 그래서 저게 지금 사무치면서 아주 말이죠. 그거 지금 얼마나 그걸 갖다가 그냥 머릿속에 되뇌이고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후회하고 그때 바보같이 왜 가만히 있고 가만히 당했는가. 이제는 안 당합니다. 두고 보세요. 이해찬 상임고문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 강좌에서 지금부터 2년은 윤정부하고 싸워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부응 못하면 비판이 거셀 거다.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뭐요? 네? 윤정부하고 왜 싸워? 뭘 싸우긴. 그저 그냥 되지도 않는 그냥 입법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지금 현재 의회 독재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 세계가 지금 다 손가락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세계. 저 김정은이하고 저 누구야? 중국의 저 시진핑이만 아마 말 안 할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도 모르지. 그는 초반에 실패하면 대개 그 이후엔 잘 안 된다. 아, 나 참 가리켜도 말이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온 애들한테 그저 칼 들고 싸우고 시위하는 걸 가리키면 되겠습니까? 참말로 나이값을 해라. 나이값을. 죽어도 곱게 죽으라는데 말이죠. 옛말이 하나도 안 틀려. 이해찬 상임고문은 20대 국회 때 전반기 2년을 여당으로 지내다 보니 나머지 2년간 야당이었을 때 진짜 싸울 줄을 몰랐다. 뭘 싸우기는 지금도 자기들 입법 독주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입법 만들고 법률 만들고 다 하잖아요. 지금 참 못된 사람들 못되게 가리키네. 그렇게 4년이 지나가니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다 좌빨들이지 무슨 중도나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손가락질만 해야지. 이해찬 상임고문은 장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 상임고문은 장외 집회에 잘 참석해야 한다며 4.10 총선 경선할 때 보니까 그런 걸 잘 안 한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 참. 아니, 국회에 그 178명에 되는 거대 야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당권 다 보면 192명인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 그것도 힘이 없어서 야외 집회 나와서 한다. 지난번에 서울역에서 하듯이 야외 집회에서 한다고 해보라지. 지난번에 저 사람 얼마 모이지도 않았다더만. 그는 이재명을 아주 열렬히 환호하며 앞줄에 서 있고 여론조사도 경쟁 후보자보다 17% 앞섰는데 경선에서 떨어졌다며 왜 떨어졌나 봤더니 윤 정부에 내놓고 싸우질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 없을 겁니다. 하늘이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받고 검사 조사받고 있는 거 7개 10가지 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 빠져나간다. 변호사기 때문에 다 빠져나간다. 배지로 다 방탄한다. 그건 이 나라가 망할 징조죠. 이 나라 재판부를 다 전부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일반 국민 같으면 벌써 10번은 벌써 구속돼서 영창 가서 살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현재요. 이 사법부가 정치인들 눈치만 보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도 고쳐야 되고 좌파 언론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도요 빨리 개혁해야 됩니다. 정당의 정치에 눈치 보지 않고 선후배의 어떤 조직에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들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 상임고문은 그만큼 당원들이 민감하다며 장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당원들이 오해하지 않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수얘기를 박았다. 참 정말 못된 것도 가리키는구만. 못된 걸. 사람들이요, 이 못된 사람들은, 이 정신머리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죽어야 고쳐져요. 이거 이 종북 좌파 이 세력들은요, 그 죽어야 돼. 그 이름 고쳐집니다. 땅속에 묻혀야 고쳐진다니까요. 그거 못 고쳐요. 부모도 못 고쳐. 형제도 못 고쳐.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투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하는 셈이다. 투쟁, 김정은이한테 뭐 배웠나? 투쟁, 그 이북에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투쟁. 빨개 남한의 그 고정간첩들에 지시하는 게 투쟁을 하는 게 지시 아닙니까 이게? 이해찬, 이제는 저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말을 그 젊은이한테 하려면 자기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도록 옳은 길로 가르쳐야, 그래야 인간이고 그게 선배고 그게 스승인 거요. 정신 좀 차라고. 정신 좀. 아이고 이 나라 언제나 나아질까. 아이고 이 나라 정치는 그냥 보도도 하지 말고요. 그냥 정치 헌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여기다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 그냥 하든지 말든지 하고 뉴스에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꼴불견입니다. 물론 여당에도 일부 있는 사람들 꼴불견이 많지만요. 그 사람들 조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우련이 황우려. 아이고 물러터지긴 옛날부터 뭐 물러터진 사람 아닙니까? 똑부러지게 이번에 하려고 기대도 안 했지만 에휴, 참으로 한심합니다. 속이 터진다 이거에. 속이 터져. 정치권만 보면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보면 아주 신이 나요.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지. 문통. 그런 대통령은 그냥 없어서 그냥 외국에 갔다 놓고 나 있어도 그냥 없어도 그냥 나머지 그 국민들의 공무원들이고 군인들이고 사업부서 그냥 제대로 자기들 할 일 다 합니다. 대통령은 외치를 잘해야죠. 외치.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오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